이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오늘 발표자 멘토님이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라고등학교 다른 문과 전교 1등으로 이제 졸업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송영준 멘토 불러가지고 정시나 좀 총괄적인 걸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일반고에서 또 어떻게 하면 또 내신 관리가 잘 될지 우리 친구도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나름 겪으면서 지내왔던 터라 또 그게 또 계속적으로 봐왔던 거라서 좀 잘 알고 있는데 그만큼 고생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나중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시작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고 크게 치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유라고등학교 7기 졸업생 장현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PPT를 만들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는데 조금 자극적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정독실에도 들어가던 아이가 1등이 되기까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고요. 제가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자신 있는 거 하나 말하라고 하면 저는 성적 향상 그래프, 상향 그래프를 그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러면 목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는 누구일까요? 안 궁금하시겠지만 TMI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제 공부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종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는 여러분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들,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다 하고 나면은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도 토크 콘서트나 뭐 이런 멘토와의 만남 이런 걸 많이 해봤지만 그때마다 질문하기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적 이런 거는 약간 물어보기가 좀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물어보시면 편하게 다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먼저 제가 지원한 대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수시를 쓰게 되면은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이렇게 6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4개의 학교, 이 밑에 3개와 이화여자대학교는 초등교육과였어요. 초등교사가 되고 싶어서 가는 학과였고요. 서울대랑 고려대는 초등교육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기부가 초등교사로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비슷한 서울대학교는 아동가족학과를 지원했고 고려대학교는 교육학과를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원한다고 다 붙는 거 아니잖아요. 제 결과는요. 깔끔하게 스카이 날려먹고 나머지 초등교육과만 딱 다 붙더라고요. 제가 사실 최저 맞추기를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3학년 때 6모 때도 못 맞추고 9모 때도 못 맞추고 그래가지고 쌤들한테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그런 최저를 못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능에서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 단계까지 다 가고 사실 6개를 1차는 전부 다 통과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능 최저도 전부 맞췄고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스카이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김치국을 한 사발을 한 냄비를 마셨죠 거의. 이러면서 스카이를 갈 수도 있겠다. 나 이제 다 붙으면 어디 가지? 이런 고민을 솔직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깔끔하게 스카이 다 날려먹고 그냥 초등교육과 선택권 없이 초등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4개 대학교를 붙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교원대학교를 선택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교육대학교도 있는데 교육대학교는 사실 초등교육과 초등교사 하고 싶은 선생님들만 이렇게 모이는 곳인데 한국교원대학교는 초등교육과 외에도 뭐 사범대, 뭐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중국어교육과 이런 교육과도 다 있고 유아교육과 아니면 그냥 교육학과 이런 모든 교육학과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면 뭐 초등과 중등 자격증을 다 딸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학교라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게 제 내신 성적 이거 궁금하시겠죠? 제가 약간 하나씩 놀래키면서 공개를 해볼까 했는데 지금 PPT에 다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어서 보실 분은 보셨겠지만 일단 여기 밑에는 학기를 적어봤어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우리가 수시를 쓰게 되면은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이 들어가요. 3학년 2학기는 아무리 놓쳐도 별로 대학에서 보질 않아요. 아예 대학에 넘어가지 않아서 3학년 1학기까지 저도 표시를 했고요.
등급은 사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제가 받았던 성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1등급에서 2등급까지만 나타내보았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저는 1.83 등급을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에 1.33 등급을 받으면서 올렸고 그 다음이 1.18 등급, 그 다음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는 1.0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을 내면 보통 1.15에서 1.3, 이게 대학마다 또 환산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어떤 대학교는 뭐 국영수 4만 가지고 성적을 내기도 하고 어떤 대학교는 전 과목을 다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성적이 대학마다 좀 달라졌는데 1.15에서 1.3 안에 이렇게 성적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생기부 스펙. 생기부가 또 학종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진로희망상 1학년 때 초등교사, 2학년 때 초등교사, 3학년 때 교육 전문가를 했었어요. 3학년 때는 이제 스카이를 쓰겠다는 욕심이 생기면서 초등교사라고 안 쓰고 이렇게 교육 전문가로 바꿨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제가 알기에 진로희망을 쓰지 않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 저는 3년 동안 총 373시간을 했었어요. 1학년 때 117, 2학년 때 192, 3학년 때 64. 3학년은 한 학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교적 작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교대라서 제가 또 많이 한 게 있는데 교대가 아니고 뭐 간호과 이렇게 좀 필요한 학과들, 봉사 시간이 필요한 학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학과들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교대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도 봉사 시간이 꽤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굳이 나도 저렇게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봉사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밑에 보시면 이런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또래 상담이나 뭐 피구대회 심판, 반장, RCY 이런 거 다 학교에서 하는 봉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서도 봉사 시간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 독서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3년 동안 총 59권을 읽었어요. 1학년 때 21권, 2학년 때 25권, 3학년 때 13권 이렇게 읽었고요. 마찬가지로 3학년은 한 학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수는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거, 교육이나 아동 이렇게 관련된 책들은 23권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도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에요. 1학년 때 교사 동아리 2개, 합창부, 피구 스포츠 클럽 해서 동아리를 4개나 했고요. 2학년 때 교사 동아리 하나, 토론 동아리, 또래 상담 동아리, 피구 스포츠 클럽까지 해서 또 4개를 했어요. 그럼 3학년 때는 교사 동아리랑 신문 읽기 동아리 딱 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 동아리도 여러분은 내용을 많이 못 쓴다고 들어서 이렇게 저처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한 2개 정도 그냥 참체 하나, 자율 하나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리더 경험. 저는 부반장 1년 했었고요. 1학년 때. 2, 3학년 때는 반장을 각각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회장도 2학년, 3학년 때 각각 한 번씩 해서 2년을 했었습니다. 수상 경력. 교과우 수상 과목별로 나오는데 저는 5학기 동안 19과목의 교과우 수상을 받았고 그 외에 교과우 수상을 제외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들, 뭐 봉사장도 있을 수 있고 소논문 대회 이런 상들이 총 47개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 소개 간단히 마치고 더 궁금한 건 나중에 Q&A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 공부 방법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학종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종이 굉장히 다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고 한 번쯤 다 생각을 해보실 거잖아요. 또 우리 유라고 하면은 학종을 잘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다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양한 활동 내에서 진로 찾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초등교사를 꿈꾸고 있으면 초등교사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고 초등교육과 관련된 활동만 해야 되고 이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활동을 하면서 진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초등교육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어떤 활동을 하든 그 활동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활동이든 다양하게 무조건 하시고 그 활동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초등교사니까 뭐 요리사의 그런 강연이 있었다. 그럼 그거를 듣고 뭐 요즘은 쿡방이 유행하니까 쿡방이 초등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렇게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요리사 강연이지만 그 안에서 초등교육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 내에서 진로찾기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세특 쓴 것도 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저는 생명과학 시간에 유전병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유전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심화적으로 따로 한 게 그러면은 초등교육 교실에서 초등교사가 유전병을 가진 아이를 보면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고서를 쓰고 세특에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활동이든 가리지 않고 하시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독서는 자신의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저기 촬영 중인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책은 뭘 읽어야 하나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책을 읽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필독서 이런 거 꼭 읽으실 필요도 없고요.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교사를 준비하면서 3년 동안 교사 필독서를 단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냐면 제 관심사를 보여주기 위한 책만 읽어도 충분히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인성교육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인성교육 이런 책들만 골라 읽었지 꼭 교사 필독서라고 꼭 읽으실 필요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 너무 수준이 낮은 그런 뭐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꼭 읽어야 한다 이런 건 없으니까 읽고 싶은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세특 쓸 기회가 주어지면 무조건 쓰고 보세요. 이건 나중에 안 필요하면 버리면 되는 건데 나중에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저도 고등학교 처음에 입학할 때는 제가 스카이를 쓰게 될 줄도 몰랐고 저는 무조건 교대 아니면 재수하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쓰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은미체까지 예체능도 쓸 수 있는 만큼 일단 다 쓰고 보세요. 세특은. 그러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분야별로 쓸 수 있는 바이트 수가 정해져 있어요. 글자 수가. 뭐 어떤 항목은 1500바이트만 써야 된다. 이렇게 바이트 수가 정해져 있는데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써보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을 다 바라보기 힘들기 때문에 잘 아시기가 힘드셔서 여러분한테 쓸 기회를 주실 건데 그때 만약에 1500바이트짜리를 쓸 거면 여러분은 그냥 1700바이트를 써가세요. 그럼 여러분이 써가면 선생님이 약간 마음에 안 드시거나 말도 안 된다 이런 거 알아서 지우시거든요. 알아서 지우시고 좀 이렇게 말도 예쁘게 이렇게 수정해 주시다 보면 양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1500바이트 쓰라면 1700바이트 써가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특을 쓸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사이트는 이거 스쿨로직이라고 해요. 이게 글자 수 세는 게 사이트마다 너무 달라요. 네이버 글자 수 세기 처음에 이거는 저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네이버 글자 수 세기의 그 바이트 수가 진짜 선생님들이 쓰는 바이트 그 시스템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글자 수 그 기준으로 막 뭐 이만큼 써봤는데 갑자기 선생님 기준에서는 이거밖에 안 된대요, 양이. 이거 너무 막 차이가 나니까 알아본 건데 스쿨로직이 선생님들이 쓰시는 사이트와 똑같아요. 바이트 수 계산이.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사이트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게 좋았던 이유가 여기 밑에 보시면 금지 문구, 주의 문구, 추천 문구가 있거든요. 자기가 세특 내용을 쓰고 나서 여기 문구 검사를 누르면 내가 쓴 내용 중에 약간 이거는 세특에 쓰면 안 된다, 안 좋은 내용이다, 걸린다 이런 내용들은 빨간색으로 뜨고요. 그다음 입시에서 좀 주의해야 하는 문구다 하면 노란색, 그다음에 이건 되게 좋은 단어다, 세특에 많이 쓰면 좋다 이런 단어는 초록색 이렇게 또 문구가 색깔별로 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학종을 준비할 때는 모든 활동은 기록하고 자료를 꼭 보관하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3년 동안 했던 막 그 대회 나갈 때 PPT나 뭐 수행평가 PPT 이런 걸 다 저는 모아뒀거든요. 그냥 언젠가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모아뒀는데 이게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할 때 진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학기 말에 세특 쓸 때 이럴 때도 진짜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모든 활동은 꼭 기록하고 자료를 보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제 컴퓨터에다가 파일을 만든 거예요. 고등학교 파일 만들어서 1, 2, 3 하고 그 안에다가 비교과 활동 파일을 그냥 전부 다 보관을 했어요. 이렇게 보관하면 나중에 내가 학기말 되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세특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 내가 뭐 독서 발표대회를 했었지 뭐 소논문을 썼었지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 느낀 점은 그때 열심히 창작하시면 되거든요. 만들어내시면 되니까 일단 이런 자료들을 꼭 보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플래너에다가 쓴 건데 어떤 활동을 하고 나면 느낀 점을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나중에 세특 쓰기 편하게 그날 써서 여기 플래너 주마다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이것도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다 쓰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느낀 점을 써서 플래너 같은 데 붙여두고 나중에 뭐 학기 말에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5번째로 자소서와 면접 준비는 틈틈이. 면접은 사실 고3 때 준비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소서는 좀 일찍부터 쓰셨으면 좋겠어요. 1학년 말부터 저는 쓰기 시작했는데 자소서를 1학년 말에는 그냥 어떻게 쓰는 건지 이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실제로 초안에 정말 쓰셨으면 좋겠어요. 3학년 때 쓰기 시작하는 친구들을 보면 진짜 힘들어요. 3학년 되면 그 원서를 결정하는 것도 진짜 일이고 너무 바쁘고 어느 대학을 쓸지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랑 내신 시험이랑 그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또 다른 모의고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치다 보면 진짜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꼭 고2 때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이럴 때 꼭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6번으로 이거는 제가 이 PPT를 만들고 준비하면서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냐, 네가 3년 동안 느낀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나왔던 얘기였는데 수능 최저는 200점 받을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막 수능 최저를 1점 차로 못 맞춘다 이런 애들이 그냥 간혹가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몇 명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정말 많아요. 1점 차로 못 맞춘 애들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저희 반에도 진짜 많고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많고 근데 이것도 1점 차도 특정 과목이 아니라 그냥 두세 과목 중에 하나만이라도 1점이 높으면 되는데 그 1점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수능은 끝까지 200점 받을 각오로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수능 최저 생각보다 재수생의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다 보면 저도 1, 2학년 때는 내가 이렇게 수능 최저 맞추는 게 힘들어질 거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3학년 되니까 확실히 재수생들과 함께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느꼈던 것들인데요. 첫 번째로 모든 일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거의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알게 되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노는지도 다 알게 될 텐데 시험을 치고 나면 드는 생각이 왜 나는 쟤보다 더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성적은 왜 쟤가 더 높아?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자기만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분명 지금까지 각자 지내온 환경이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를 거잖아요. 또 각자 뭐 재미있는 분야도 다를 거고 그런데 이게 똑같은 성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비교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자극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되면 진짜 자기만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성적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 과거의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된다. 꼭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두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는 1차 고사를 치고 나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이제 딱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거잖아요. 다들 이제 그럼 고등학교 1차 고사를 치면 생각보다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때 되게 충격도 크실 거고 상실감도 크실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막 체육대회며 이런 약간 되게 신나는 일들도 많을 거고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포기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은데 2차 고사 때까지 제발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제 경험담인데 저는 1차 고사 때 3등급에 거의 꼴찌, 그러니까 거의 4등급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2차 고사를 치고 나니까 갑자기 1등급까지 오르더라고요. 이게 제가 1차 고사를 치고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진짜 하는 만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차 고사 끝나도 2차 고사 때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학종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학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 진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지금 저희 반이 한 37명이거든요. 그럼 37명 중에 한 30명이 학종을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진짜 대부분의 학생이 다 학종을 쓰고 학종으로 대학을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희 반에 이번에 37명 중에 선생님이 이번에 학종 쓸 사람 손들어봐 했는데 4명인가 손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학종으로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학종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교과로 많이 가요. 교과 전형으로 많이 가는데 그 전형은 이제 내신 성적하고 생기부 활동은 안 중요하고 내신 성적하고 수능 최저 이렇게 2개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학종을 준비하게 되면은 이제 생기부도 중요할 거고 차소서도 쓰셔야 되고 면접 준비도 하셔야 되고 수능 최저도 당연히 또 맞추셔야 되고 그래서 챙길 게 많아요. 그래서 상위권 그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만 조금 학종을 쓰는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학종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학종만이 길은 아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번째, 공부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먼저다. 이거는 또 제 유튜브 댓글 보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 막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이 물론 있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양을 먼저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깨어있는 시간에 핸드폰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뭐 할 거 많잖아요. 그 시간들을 줄여서 일단은 공부하는 시간부터 먼저 늘리세요. 그거를 다 늘리고 이제 난 늘릴 만큼 다 늘렸다. 잠은 최소한 이만큼은 자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부도 이만큼밖에 못 하겠어. 늘릴 만큼 다 늘렸으면 그 다음에 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걸 그 다음에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교과 전형의 1순위는 내신 성적이에요. 그러면은 학종의 1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신. 네, 맞아요. 제가 여기다 프린트 써놔가지고 아쉬운데 교과 전형 1순위는 내신 성적이고요. 그 다음 학종의 1순위도 내신 성적이에요. 이거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종이라고 하면 무조건 생기부 잘 챙기면 대학 다 잘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무조건 학종에서도 내신 성적이 제일 우선적이어야 돼요. 내신 성적이 안 되면 생기부가 아무리 좋아도 뒤집을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기부로 뒤집는다는 것도 웬만큼 그만큼 공부하고 잘 챙기는 애들 사이에서 뒤집으려면 진짜 엄청 생기부가 특출나고 자소서가 특출나고 면접을 정말 잘 보고 진짜 뛰어난 경우거든요. 그게 아니고서야 내신 성적에서 일단 1차로 많이 갈리기 때문에 학종을 준비한다 해도 내신 성적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네, 저도 구독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계속 떠요. 네, 계속 떠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수고해 주신 우리 그 장현진 멘토님께 큰 박수 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